네,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그동안 뉴스파인드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방송을 마지막 방송으로 해서 저는 내년에 개편된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대장동 게이트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여러 댓글이나 반응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소외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까 생각하는데, 이 어떤 권력이든 권력을 잡은 자가 부패하게 되면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몸통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증거와 뭐 쏟아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보, 그 내부자들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습니다. 사실상 특검도 거부하고 성남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또한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지금 국민의힘에서 댓글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크라켄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조직적 댓글, 댓글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모티콘을 변경하거나 오순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댓글을 게시하는 어뷰징 대응 기능. 앞서 사실 드루킹 사건으로 이미 대선에도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뭐 김경수 씨가 그걸로 지금 실형을 살고 있죠. 그 드루킹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매크로라든지 앞서 들어본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크라켄은 신화 속 바다 괴물로 드루킹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념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예, 드루킹 이거 킹크랩도 그렇죠. 바다에서 존재하는 건데 그걸 또 같이 대응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라고 했던 게 이거였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댓글도 이 여론의 향배니까 얼마나 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악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그 통신조에 오늘 그 대구 지금 가서 이렇게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 가서 공수처에 미친 사람들 아니냐, 통신조회 논란을 거론하면서 저와 제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고 아주 붕괴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물타기를 하려고 뭐 검찰이 그러면 재임 기간 동안 280만 건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1년에 형사사건만 100만 건이 넘고 이 형사사건 한 건에 대해서 수십 차례 조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3차례 조회하면 산술적으로 300만 건입니다. 또 이렇게 조회하는 자료는 전부 다 국회에서 보좌관들이 뭐 사찰을 보좌관만 사찰해도 뭐 난리가 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까지 털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게 40년대, 60년대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안 될 일이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게 중범죄니 뭐니 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이걸 떠나서 그동안 제가 대장동에 대한 의혹을 의혹뿐만이 아니죠. 그 안에 대장동의 설계 과정, 소위 말하면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고 또 특정이 누구에게 몰아주고 화천 대유라는 걸 만들고 거기 존재하는 인물들이 다 뭐 그들만의 리그고 가진 자의 도둑질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거기 핵심 관계자들 고 김문기 씨, 뭐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씨 또 있고 그런데 관계자들이 2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선거를 얼마 앞에 안 놔두고 있지만 이런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런 비방,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뭐 4.4.5입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 개입이나 조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지금 국민의힘 이 크라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고 하겠지만 제가 국민의힘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금 더 치밀해져야 됩니다. 훨씬 더 치밀해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개별적으로 이 조직은 방대한 느낌이고 뭐 많지만 실제 여기 보면 치밀함이 많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에 있을 때 보면 대응할 만한 이 대응하는 모습들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시민단체. 사실은 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실은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 시민단체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제가 제 책 보수의 몰락에서도 언급했지만 스피커도 없는 보수 제가 이 안에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보수의 어떤 스피커보다 그 진중권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스피커로의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논했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제가 지금 이런 재난민주주의에 대해서도 X민주주의라고 표방을 하면서 자유선택 공정이 복원되는 사회에서 제가 이 내용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까지도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적 반대 여론 속에서 임명된 강행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여기서 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논란에서 권력의 자기 변호.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을 또 목격을 했습니다. 총선 승리 직후에도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논란, 그 얼마 전에도 뭐 복권, 보면 법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하지만 권력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제 내용에도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서는 안 된다. 내 편이라면 어느 정도 흥결을 모른 척 지나가야 한다는 권력이나 우리 편이라면 절대적으로 옳다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부식시킨다. 그러한 권력은 위험하다.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여러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곡되고 가짜 이 기득권 세력 지금도 검사 집단이 진보의 유력 정치인이 가진 조그만 흥결을 왜곡, 가장, 조작해서 혹은 만들고 이게 딱 페이크일 수도 있다. 정치 권력이 자기 편 구하기에 몰두할 때 시민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책 내용에 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170석이 넘는 입법부의 권력을까지 가지고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사실상 지금 사법부의 수장도 정치를 하던 분이 지금 하고 계시죠. 입법부는 당연히 뭐 청와대 행정부일 거고 지금 국회까지 장악하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데는 새로운 권력에 보이지 않는 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언급해드렸지만 LH 사태, 그동안 20여 번이 넘는 부동산 개편, 각종 부동산 관련 뭐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논란의 연속, 전세값 폭등, 집값 폭등, 당장 제가 살던 집부터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아니고 서울 변들이 경기도권에서 지금 1억 가지고 전세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구할 수가 없죠, 사실상. 빌라 하나를 살래도 제가 이 정권 들어서기 전만 해도 부천의 빌라를 1억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빌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전세도 없어졌습니다. 2+2 계약 때문에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합니다. 보통 최하가 70에서 최고는 90%를 넘어가는 곳들도 존재할 지경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현된 겁니다. 여러 입법 과정에서도 다수의 의석과 입법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런 거대 권력을 악용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이런 소위 말해가 매크로를 막을 수 있는 앞에 드루킹 사건, 킹크랩을 막을 수 있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는 행동이다. 이 크라켄 만든 거는 제가 볼 때는 설사 이 크라켄이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책임을 당장에 못 묻고 수사를 질질 끌지언정
국민들은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크라켄이 있구나. 이 크라켄으로 앞으로 조작인 사건들이 몇 건이라고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최소한 단서는 되게 돼 있죠. 앞서 말했듯이 시민단체도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이미 언론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언론은 진보가 뭐 누구 뭐 관영 언론이다 뭐 하는데 서로 그렇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공영방송 뭐 소위 말하면 시청률을 납부하는 KBS라든지 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도 대선 전국에서 특정 언론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무리수를 두고 앞서도 제가 YTN 이 보도를 보면서 7명이 실제로 저도 이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교수님들이 뭐 책 번역을 다 같이 팀워크를 위해서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7명이 한꺼번에 섹션을 나눠서 그러면 번역을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면 시간도 훨씬 짧게 되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 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7명이 번역을 하고 책임 교수도 있는데 김건희 씨가 잘못했다. 덥석 보도에 이르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이 사건만 바라보더라도 많이 왜곡됐죠. 첫 번째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서 5역 된 게 있다. 5번역 된 게 있다면 출판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뭐 자료 취합하고 출판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로 인쇄만 합니까? 아닙니다. 출판사에 편집자도 있고 또 감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번역을 시킨 뭐 책임 교수님이나 누가 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제자들이 보낸 걸 확인 안 하고 하진 않죠. 확인을 하게 되겠죠. 저도 예를 들어서 공저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MBC 육덕수 기자 후배랑 같이 공저했지만 제가 쓴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 서로 나눠 쓴 부분이 있겠지만 전혀 보지 않고 안에 틀린 게 있다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같이 쓴 후배 책임이야. 그러진 않죠. 둘 중에 누가 어디 쓰는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7명이 번역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진짜 YTN 기자든 데스크든 데스킹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취재기자도 너무 욕심을 낸 거죠. 그런 부분은 언론인으로서 자제해야 된다. 남을 비방을 하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든 설사 뭐 데스크가 어떤 지시를 내렸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달고 나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 책 내용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 왜 보수가 패배했는지와 그러면 어떻게 패배하게 됐는지 원인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수가 이렇게 몰락가는 마당에 진보는 그럼 어떻게 권력화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에서도 논했던 겁니다. 지금 이 와중에서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방송을 제가 종료하면서 들은 생각이 그겁니다. 독자들이 이제 심판을 하고 시민들이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지금은 뭐 다들 많이 배워서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론도 조작 가능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답변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중 누구를 찍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A가 나쁜 사람인데 B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답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도 믿을 수 있는 뭐 공신력이 있는 기관도 있지만 질문을 의뢰한 곳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뭐 터무니없이 격차가 오가고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조차도 국민들이 잘 인지해야 되고 민주주의가 진영 논리 때문에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여일 남지 않았다고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매서운 시각으로 한 표를 날려야 된다. 제가 2월 또 방송 재개하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라고 정말 이렇게 워치독, 언론이 지금 워치독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요즘 뭐 국민들이 똑똑해서 이게 꼭 언론만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SNS라든지 뭐 페이스북, 우리 뭐 인스타그램, 뭐 다양한 유튜브 형태가 많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래서 많이 동참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디지털 조선TV 뉴스파인드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